안녕하세요. 한광흥입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환자는 15살의 여자 환자이고요. 교합에서 보듯이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는 조금 답답한 인상을 주는 그런 교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에서 질문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는 다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안 보이는 교합 꼭 고쳐야 하나요? 이런 것인데 다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안 보인다는 거는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를 많이 가리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런 교합을 우리가 치과에서는 과계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딥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니의 각도도 고쳐야 하나요? 라는 것인데, 앞니의 각도라는 게 뻐드러진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안으로 많이 수그러져 있는 흔히들 말하는 옥니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 따라서 위치아와 아래치아들의 관계가 꽤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관계를 잘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앞니의 각도를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입안 사진을 보면 과계교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단 앞쪽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위 앞니는 꽤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래 앞니는 아래쪽만 간신히 보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치료 후에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위 앞니도 많이 보이고 아래 앞니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위의 앞니는 아래 앞니를 대략 한 2에서 3mm 정도 포개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2에서 한 4mm 또는 조금 많게 보면 5mm 정도 가리고 있는 것을 정상으로 보는데 그 이상 가리게 되면 과계교합이라고 해서 인상도 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계교합을 잘 치료를 했고요. 이제 옆에 면을 좀 보게 되면 동일하게 위에 앞니와 아래 앞니를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계교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위에 송곳니가 아래 송곳니의 뒤쪽과 비교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이 두 선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말인즉슨 위의 치열들이 전체적으로 아래 치열에 비해서 앞쪽으로 많이 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를 해서 전후방적으로 위에 송곳니와 아래 송곳니의 요 뒤쪽이 잘 일치하도록 그래서 전후방적인 관계를 잘 수정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체 사진에서 씹는 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위쪽은 위에 씹는 면, 또 아래쪽은 아래 씹는 면인데 먼저 기준선을 하나 긋고요. 이 기준선이라는 것은 치료 전 상태에서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다물었을 때 같은 평면상에 있는 그 선을 각각에 표시한 그런 선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를 해보면 먼저 위쪽에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할까요? 치료 전에는 이랬는데 치료 후에는 앞니의 변화가 전후방적인 변화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간에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앞으로 조금 이동한 것을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아래쪽에서 보면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아래 앞니들이 조금 앞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 전후의 사진을 둘로 나눠서 이동을 시켜서 보게 되면 여기 제가 흑백으로 표시해 놓은 이 사진처럼 치료 전에는 위의 치열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 있었는데 치료 후에는 전체적으로 위의 치열들과 아래 치열들이 전후방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위치에 가기 위해서 아래 치열들이 앞으로 이동했는지 또는 위 치열들이 뒤로 이동했는지는 이 사진만 가지고는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치료 전에 찍은 엑스레이 상태이고요.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눈썰미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앞니 쪽만 보게 되면 앞니의 과계교합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선을 그을 건데요. 아래쪽의 변화를 좀 잘 보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머리 쪽에 있는 뼈들의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준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들을 잘 일치를 시켜서 엑스레이의 어떤 크기나 또 엑스레이의 회전 정도나 엑스레이의 전후방적인 또는 상하 간의 관계를 잘 맞추는 거죠.
이렇게 위쪽에 변하지 않는 머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중첩이라는 것을 시키고요. 다시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보게 되면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치료 전 상태에서 위에 앞니와 어금니들 또 아래 앞니와 어금니를 그려주고 그다음에 입술선을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살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료 후의 상태에서도 여기 치아들을 그려주고 또 입술과 아래 입술, 아래 턱선의 변화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중첩이라는 걸 시켜보면 명확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보면 치료 전에 이 살색에 비해서 치료 후에 이 연두색으로 위의 앞니는 상당히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각도는 변화가 됐고 위의 앞니의 그 머리 쪽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 뿌리 쪽의 뿌리 끝은 상당히 뒤로 많이 제가 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아랫니들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많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사람의 전후방적인 위치의 수정은 위치혈들이 전체적으로 뒤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아래턱이 앞으로 나옴으로 해서 이것이 수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증거는 여기 보시면 치료 전에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아래턱의 살 부분이 치료 후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보이는 아래턱선으로 앞으로 전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아래턱이 명확하게 약간 앞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래턱이라는 것을 좀 뼈에서 보게 되면 위턱과는 다르게 아래턱은 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관절을 통해서 입을 벌리고 다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에 윗니가 아랫니를 굉장히 많이 가리고 있게 되면 아랫니들, 특히 그 아랫니가 심어져 있는 아래턱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성장기라고 해볼게요. 성장기에는 아래턱이 앞으로 자라야 되는데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가리고 있게 되면 이 아래턱이 성장하려고 해도 윗니에 가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멈출까요? 사실 대부분은 성장이 멈춘다기보다는 성장을 계속 하는데 아래턱이 나가지 못하니까 이 아래턱이 위 앞니에 의해서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 아래턱이 뒤로 이동하면서 이 턱관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턱관절에 안 좋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디스크가 빠지면서 나중에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좀 턱관절이 약한 경우에는 나중에 통증을 일으킨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도 이런 과계교합은 꼭 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뭐 이 사람이 턱관절이 굉장히 튼튼해서 이렇게 아래턱이 뒤로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통증이나 증상이 없이 살아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즉,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가르고 있기 때문에 아랫니가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갈림으로 인해서 아랫니의 그 씹는 면 쪽, 위쪽 부분이 완전히 갈리고 또 위의 앞니의 뒤쪽 부분도 많이 갈리게 돼서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이가 뭐 충치가 생기거나 이가 빠지거나 했을 때 보철이나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치아가 많이 갈림으로 인해서만도 치아가 많이 시리거나 또 치아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계교합의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했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과계교합은 어렸을 때 꼭 고쳐야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가리는 그런 과계교합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의 조언에 따라서 치료를 권하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치료의 과정들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